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내용 자체가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가 각별히 더 필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가장 맞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고 앞으로 비자 플랜이나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민조언 또는 법률조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제가 2006년부터 이민 필드에서 일을 해오면서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점점 더 이민성 장관을 비롯하여 내무부 장관이 관련된 내용들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인즉슨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줬던 비자도 취소시켜버리겠다, 또는 앞으로 비자 신청을 할 때 비자 승인을 하지 않겠다,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레짐 자체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경우에 앞으로 비자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상황들을 들어서 제가 여러분 상황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로 법이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겁 먹으라고 이 내용 준비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포 마케팅 제 스타일도 아니고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시고, 주변에 카더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실제 유명 이민 블로거랍시고 유료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번 첫째 돈 받고 유료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요. 둘째,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뭐 상담 내용을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숨기고 진행하랍시고. 자, 이런 내용 절대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런 말들에 현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법 자체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법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자주 묻는 질문의 유형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을 조금 읽겠습니다. 1번, 한국 범죄기록 신원조회에 5년 이상 된 기록은 안 나온다던데 기록이 묻히고 나면 괜찮나요? 묻다가 이게 아니죠. 묻다, 죄송합니다. 맞나요? 이게 또 오타가 나오고 그래. 됐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시간 끌어서. 두 번째, 인커밍 패신저 카드의 범죄 기록 여부에 제대로 된 답을 제출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세 번째, 시민권까지 받아버리고 나면 괜찮다던데 진짜 맞습니까? 네 번째, 경미한 범죄는 언급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괜찮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끝까지 버티면 된다던데요. 심지어 저명한 이민 블로거가 끝까지 숨기면서 가라고 유료 상담까지 했고, 숨기고 묻어주고 일 진행하는데 수천만 원 든다라고 견적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범죄 기록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실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일곱 번째, 민사소송 기록도 문제가 됩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상황에 해당이 되십니까? 제가 이 각각에 대해서 모든 답변을 드리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주의를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화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온라인 비자 신청 또는 페이퍼 폼으로 되어 있는 비자 신청서에 캐릭터 데클레이션, 즉 신원조회 또는 본인의 인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답변은
그냥 예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거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가장 맞는 정직한 답변을 여러분 비자 신청에서는 직접 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에이전트 또는 변호사에게 답변을 주고 지시를 하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 Has any applicant ever been charged with any offense that is currently awaiting legal action? 지금 진행 중인 범죄와 관련돼서 charge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offense와 관련돼서.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음주운전, 무면허 아니면 경범죄조차도 charge가 돼서 답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예, legal action이 지금 pending 중인 경우에는 지금 yes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Has any applicant ever been convicted of an offense in any country, including any conviction which is now removed from official records? 자, 이거 답변된 거 아닙니까? official record에서 5년 지나서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yes라고 답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원조회 폴리스 체크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no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짓말을 비자 신청서에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비자를 지금 받았다고 칩시다. 이론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이후에 받았던 어떠한 비자라도 이민성이 과거 비자에서 incorrect information으로 비자가 나온 경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비자들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이민성이 취소를 하겠다라고 의향서를 보내고 취소되지 않아야 될 여러 여건들을 모두 동시에 고려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 이 비자를 현재 비자를 과거 잘못한 걸 근거로 취소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액션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크리티컬한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 핵심은 비자 신청서에 답변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레코드에서 없어졌어도 컨빅션이 있었느냐, 즉 유죄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느냐 반드시 밝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뭐 guilty of a sexually based offense, 뭐 그 다음에 sex offender register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insanity 관련돼서 뭐 acquitted 된 적이 있느냐, 즉 정신 착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컨빅션이 났더라도 acquit 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즉 굉장히 대부분의 내용들이 지금 보면 결국 인성 자체를 쪼아대서 제대로 된 정보를 받기 위함이 핵심입니다. 네, 여기에 똑바로 된 정보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후 비자를 캔슬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누가? 이민성 장관이 또는 장관의 파워를 위임받은 델리게이트, 즉 케이스 오피서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제도를 한번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게 왜 있는 거 아니? 대부분의 비자는 Public Interest Criteria 4001이라고 해서 4001번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비자 심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보자면 비자 신청자가 이민성 장관을 설득해야 됩니다. 뭐라고? 나는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하는 사람이라고. 만약에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할 사람이 아니라면 이민성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줘도 되겠다라고 만족해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4001의 B, C, D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캐릭터 테스트는 무엇이냐? 그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민법은 제501조 6조항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특정인은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한다. 언제? 통과하지 못한다. 언제? 첫 번째, substantial criminal record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민 디텐션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offense에서 conviction이 있거나 또는 세 번째가 뭐 criminal conduct에서 다른 그룹이라든지 이런데 associated, 즉 링크가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people smuggling으로 suspected 된 적이 있다거나 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크리티컬한데요. 뭐냐 하면 주의해서 보십시오.
과거나 현재의 범죄 행위 또는 과거나 현재의 general conduct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good character가 만약에 아니라고 이민성 장관이 보게 될 경우에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PIC 4001번을 만족 못 시키기 때문에 비자가 승인되지 못하고 비자가 승인되지 못하니 비자 신청이 거절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들은 지금 제가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즉 캐릭터 테스트 통과가 안 되면 비자가 나올 수 없고 심지어 501조에서 이민성 장관은 줬던 비자도 캔슬 시켜버릴 수 있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비자 신청서나 이런 곳에다가 incorrect information을 적었을 경우에 이 이후에 나중 비자까지도 캔슬 시켜버릴 수 있다. 그러니 빼도 박도 못하게 몰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직하게 넣어야 되는데 정보를 넣자니 기록에 없어도 넣으라고 하고 이걸 넣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고 해서 혹시라도 이걸 거짓 정보를 적게 되면 나중 비자까지도 이 원죄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커니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끝까지 잡아떼라 기록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 해괴망측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PIC 4001 또는 캐릭터 컨선에 관련돼서 이민성이 어떻게 정보를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셀프 데클레이션으로 해서 캐릭터 이슈에 대해서 쭉 적게 됐을 때 이민성은 주의 깊게 보겠죠. 근데 이걸 안 적게 되면 넘어가느냐? 밑에 쭉 나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폴리스 서티피킷에 나오게 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보겠죠. 그 밑에 내려가서 시스템 체크스라고 해서 CMAL이라고 해서 Central Movement Alert List예요. 이민성은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외무부로부터 받은 전 세계 국제 이동을 할 때 있어서 concerned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centralized 된 정보로 관리하고 있고 나아가서 IMTEL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Integrated Management of Information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TRIM도 마찬가지고 ICSE 모두가 중앙정보부라든지 외무부라든지 이민성이라든지 또는 이런 모든 정보들을 전자화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긁게 되는 순간 이런 정보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물론 타 국가에서 있었던 범죄 기록하고 100% 링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 숨겨서 안 들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 건 어떻게 될 건데요? 보세요. Information supplied by third parties through the department's Domain Service. 도빈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네, 아무나 남들이 이렇게 정보들을 이민성에 제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공된 정보들로 여러분들의 과거에 잘못된 캐릭터 데클레이션 이런 것들이 적발될 수 있고 실제로 이민성은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렇게 지금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깨끗한 호주 비자 시스템, 깨끗한 국민, 깨끗한 외국인의 호주로의 이민 이런 것들을 지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4001, 4001번이라고 하는 캐릭터 테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A에 따르면 이민성 장관에게 캐릭터 테스트를 내가 통과한다라고 보이면 돼요. Substantial Criminal Record가 없다던가 아니면 General Conduct를 Past, Present 보더라도 괜찮다던가 Criminal Conduct를 보더라도 경미했기 때문에 괜찮다던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설령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There is nothing to indicate that the person would fail to satisfy the minister that the person passes the character test.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서 앞으로 그럴 일이 없다라고 밝혀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Despite reasonable suspecting that the person does not pass the character test.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이민성 장관이 생각하더라도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장관은 비자를 승인해 줄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소명을 해야 되겠죠.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연루가 되었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어떠한 변화를 통해서 갱생되었으며 등등등등등등. 즉 법 자체에서 한번 낙인이 찍히면 끝까지 낙인이 찍힌다라는 형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Special Return Criteria라고 해서 5001번이라고 별도로 있는데요. 호주 안에서 캐릭터 컨선으로 이제 추방이 되었을 경우에 영구 밴이라고 해서 호주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더라도 계속해서 거절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유죄 기록이 있는데 내가 yes라고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비자 거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PIC 4001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자 심사 조건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 못할지라도 이민성 장관은 비자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로 끝이 아니라 yes 있다라고 convicted 됐다라고 끝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시시콜콜 CCBB 또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비자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비자 넣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되죠. 그죠?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으로 숨기고 진행을 했다. 그렇게 해서 비자가 나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거짓을 제공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토대로 이민성의 제보가 되고 센트럴라이즈드 되는 전자화된 정보로 투입되고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이민성은 이미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외부의 카더라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블로거의 유료 상담 내용을 지금 듣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까? 네, 여러분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호주에서의 어떤 스테이터스, 비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캐릭터 컨서는 one fail, all fail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비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요 비자가 프로비저널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영주권으로 가야 된다든지 템포러리 단계에서 영주권으로 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 캐릭터 컨선 자체는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 것들은 미리 푸는 것이 맞겠죠. 네. 자, 아래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12월자로 지금 캐릭터 컨선, 즉 신원조회, 호주 안에서 범죄에 연루돼서 비자가 캔슬되고 그 캔슬된 이유로 인해서 디테인, 즉 디텐션 센터에 구류가 된 사람은 458명입니다. 즉 범죄로 인해서 458명이 2016년 12월에 있던 비자 뺏기고 캔슬되고 구류, 디텐션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용 한번 보세요. 물론 assault, 폭행 행사예요. 126명으로 가장 많죠. 그리고 61명이 지금 보면 drug offenses예요. 네. 근데 우리 대충 듣기에 이거 어마어마한 armed robbery 같은 지금 무장 강도 수준의 뭐 그런 것보다 지금 좀 낮다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6명, 60명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미 있던 비자가 캔슬되고 디테인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심지어 화이트 컬러 크라임도 지금 있고요. non-violent offense도 34명이나 지금 비자가 캔슬될 정도로 됐다는 말입니다. 뭘로? 섹션 501에 있었던 그런 캐릭터 테스트를 가지고 아까 우리 실컷 이야기했던 그런 substantial criminal record냐 아니면 associated 돼 있었느냐 멤버냐 그 다음 past and general criminal conduct 또는 past and
present, general conduct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민석 장관이 너는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갖고 있는 비자조차도 캔슬 시켜버리겠다.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거짓을 행사했다. 거짓 답변을 넣었다. 다시 재고하십시오. 빨리 이른 시간 내에 픽스하셔서 certainty, 미래에 여러분들이 발생할 내용들을 빨리 가부를 명확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슈 자체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신원조회, 즉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그걸로 끝인가? 그걸로 끝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신청하면서 소명을 한다라든지 호주 안에서의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AAT에서 풀어내야 되겠죠. 재심을 통해서. 주 신청자의 비자 신청 과정에 동반 신청자의 범죄 기록 문제로 전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즉 one fail, all fail, 크리티컬합니다. 여러분 무슨 비자를 신청할 때 여러분 가족 전체에게 어떤 영향이 생길 수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단 첫 번째, 한번 잘못된 거짓 정보를 비자 신청서나 패신저 카드에, 인커밍 패신저 카드에 넣었다고, 제출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거짓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빨리 픽스하시는 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상황이 어떠신지는 제대로 판단하시고 법률 조언, 이민 조언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잘못 제공한 정보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당연히 리포트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얼마나 빈번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통계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2016년 12월 현행 호주에 있던 사람이 비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캔슬되고 디테인된 숫자를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네, 누적이에요, 누적. 자, 그러면 참고로 우측 윈도우에 지금 보시는 것이 Character Requirements for Visas라고 해서 이민성 웹사이트입니다. 이민성 웹사이트.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리고 실제 비자 신청할 때 declare를 똑바로 해야 되고 truthfully answer 하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런 truthful answer를 하지 않았는 경우에 refusal 또는 cancellation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고 심지어 나아가서 mandatory cancellation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민성 웹사이트에 못이 박혀 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겁먹으시라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문의를 해주고 계시고 뭐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못 듣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다던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보내는 걸 보고 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가이드라도 하나 나와서 지금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알려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자, 이 밑에도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짧은 영상 짧지도 않죠, 그죠? 23분 벌써 됐는데 이 23분짜리 영상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민성에 있는 팸이라고 하는 기록을 보고 디파트먼트 가이드를 보고 그 다음 최근에 섹션 501이라고 있는 이민법 501조 조항에 대한 판례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지금 검토하고 나서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지금 안내를 해드린 거란 말이죠. 캐릭터 이슈는 정말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링크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시 링크 보시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 거 아니? 2019년 8월 8일 자로 나온 내용입니다. Push to strengthen character test and deport criminals. hypocritical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2014년 이래로 5,000명이 지금 LNP 거버먼트 내에서 지금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레이버 거버먼트가 있을 때에는 다 합쳐서 600명밖에 추방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핵심인데 2018년 11월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 자체에서는 이 권한조차도
내무부 장관과 이민성 장관의 파워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가 핵심이에요. 지금 보시면 뭐 보여드리죠. 지금 Analysis of the Bill이라고 해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빌 자체를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 제가 뭐 여기 적어놨으니까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무턱대고 터무니없이 공포 마케팅이 희생양이 되셔서는 안 되겠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 역할도 아니고 제 목표도 아닙니다. 그런데 똑바로 아실 필요는 있죠. 그리고 거기 따라서 내 상황이 어떻게 되실 것인지는 제대로 판단해 보시고 자문을 얻어 앞으로 행동을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과거의 어떤 컨빅션, 즉 유죄 기록으로 인해서 호주로의 이민이라든지 비자 신청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숨기고 진행하셨다가 나중에 두 다리 뻗고 못 주무시는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들보다는 지금 그것들을 풀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incorrect answer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파멸이 지금 많은 분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낙인 찍고 끝까지 안 주겠다. 이게 이민성의 목표가 아닙니다. 다 털어놓고 그 다음 소명하고 비자 받을 사람 받고 안 되는 사람들은 디시전 레코드를 통해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나서 그 다음 비자를 새롭게 신청한다든지 할 때 액션을 똑바로 풀어가라. 이게 이민성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대충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무거웠죠, 내용이. 네. 그런데 마음이 무거운 것보다는 지금 빨리 머리가 무거운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풀고 가볍게 해서 움직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